지금부터 한번 특별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슬리스트세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래도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그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핸델 곡으로 한곡 하겠다고 해서 그랬더니 뭐 좋대. 그랬더니 같이 노래 부르더라. 네. 한정훈이? 어. 노래를 불러? 노래를 나는 술 한잔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 오는 거야. 야, 나는 진짜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들. 아니 3시간을 놀러갔어. 그 자기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열이? 네, 저기 보면 이제 첼리스트라는 분이 자기가 있는 곳에 이제 김현장 사람들 와서 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왔다. 술 한 잔 먹고 온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이제 분명히 저 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첼로로 동백아가씨를 연주해달래. 이런 말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니까 나 술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술자리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당신은 뭘 걸겠습니까?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궁금해하는 바로 그 인물 강진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강 기자님은 저희 방송에 가끔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실과 의혹들을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네. 정말 핫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버스 네. 초창기 때 그 여자 김건희 씨가 뭐 예전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의 모친, 네. 그 기사 이후에 그렇군요. 네, 그 기사 이후에 또 가장 핫한 요즘에 정말 중요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취재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이 취재는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그 첼리스트의 이제 그 전 남자친구죠. 네. 이제 그분이 사실은 이 통화를 처음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 여자친구하고 이걸 사실은 7월 말 당시에 이미 이제 그 제보를 좀 하자라고 서로 그 협의를 했었다고 해요. 여자친구하고요? 네네. 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그 큰일이고 당시에는 이제 또 그 여자친구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네. 국민의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남자친구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 나눴던 통화 내용 자체가 워낙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취재 그리고 이제 문제 그 내용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했던 내용 자체가 이게 과연 사실인지 여부도 본인도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들은 내용이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뭐 제대로 좀 파헤쳐 줄 수 있는 기자를 본인이 이제 접촉을 하다가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됐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녹취 파일을 이제 건네 받았고 그 녹취 파일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제 검증을 해 나간 겁니다. 지금 그 의혹을 품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네. 술 취한 목소리 아니냐. 네, 네. 저 말은 거짓말이다. 네. 그다음에 특히 왜 거짓말을 하게 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네. 남자친구라는 분이 의심을 너무 많이 해서 여자분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자가 새벽이 되도록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1시간 동안 연결이 안 돼서 화가 나 있었다. 그랬는데 여성분이 자기 이제 혼날까봐 처음엔 전화를 안 하다가 이제 막판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7월 네. 20날 뭐 새벽 3시경에 2시 59분이라고도 하는데 전화를 해서 자기 혼날까봐 있지도 않는 사실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있었어라고 말을 하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안 할 거라서 저 일을 꾸며댄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술 취해서 어쨌든 네. 신빙성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한 거다. 네.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신저 공격이죠 말하자면. 네. 과연 그게 맞나요?
결국은 이제 실체적인 진실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뭐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여자친구가 뭐 꾸며내서 얘기했을 뭐 가능성도 뭐 100%다 닫아두고 닫아둘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긴 한데 일단 그 당시 그 통화를 이제 하게 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앞서서 남자친구가 먼저 2차례인가요?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제 바로 끊거나 이제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남자친구한테 이제 공개하기가 이제 그 힘든 그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은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일종의 이제 거짓말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통화 그 내용이 그 무려 한 40분 정도 그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통화 녹취 내용 보게 되면 그 상황이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등장인물 자체도 이분이 사실 뭐 음악만 전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법조 개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 김앤장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뭐 인수위의 미래 전략 네. 사람들까지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과연 이런 등장인물들 이렇게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정치로 관심이 많은 분이 일단 아니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예를 들면 뭐 태극기 배지를 뭐 서로 네. 달아줬다든지 아니면 건배사로 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네.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검사들이 즐겨 쓰는 그쵸. 건배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상황 묘사 하나하나가 그 2시 그 59분에 순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생각해 낼 만한 일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여자친구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자기가 이렇게 그 상황을 뭔가 좀 현재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하기 곤란해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던 그 통화 녹취 파일도 몇 개 네.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나중에 얘기할게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예, 하지 요덕 이 당시 2시 59분에 40분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 그리고 과거에도 남자친구한테 뭐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네. 워낙 직업상 그 밤 늦게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려 40분간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이 둘 사이의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직접 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기가 힘든 내용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신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뭐 술 취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본인이 저 전화 통화만 가지고는 좀 네. 강 기자 그 얘기 있고 네.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꾸며서 낸다고 한다면 꾸며서 내야 할 동기가 있어야 되고 상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꾸몄을 거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강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의 관계로 봐서 네. 굳이 꾸며서 뭐 모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죠. 것이고 특히 40분 동안이나 이제 통화가 이어졌다라고 하고 디테일이 너무 강하다는 걸 보게 네. 되면 본인도 놀랐고 본인도 재밌어서 그 상황을 자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안 그런지는 그분만이 알겠습니다. 아직 근데 그분하고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자분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추측같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판단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화가 이제 그 관련된 통화가 그 바로 다음 날에도 그 자리를 이제 이어지는 주선했던 이제 이세창 이세창. 총재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사무실에 또 찾아갔었고 그 사무실에서 아유 어제 수고 많았어 그리고 대통령도 좋아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네네. 그런 통화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제 그 전날 그 자신의 이제 그 허위로 알리바이를 꾸며내서 하려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만약에 네. 그냥 그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다면, 네. 예, 그러면 사실 뭐 그 얘기는 그냥 그만하는 게 좋겠죠. 본인 입장에서. 그렇죠. 거짓말을 계속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면, 그리고 네. 이세창 얘기를 그 이후까지 계속 하고, 네. 둘 간의 그날 모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 네. 거짓말일 리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40분간 털어놓은 이 이야기가 이제 있다라고 네. 하셨고 그걸 검증했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검증은 뭘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추측한 거 말고 뭐 다른 검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술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 첼리스트를 부를 때는 나름대로 이 첼리스트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고 이날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처음 이세창 총재를 이제 만나서 술자리까지 오기 과정들과 관련된 통화 녹취 파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 녹취 파일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등장인물들 지금 뭐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제 이세창 총재 그다음에 이 첼리스트가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주로 입금해줬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유승관 특보. 예, 그 두 사람하고 이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이제 뭐 3명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2명의 인물이 더 존재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명은 한 세모표 정도 네네. 그 자리에 있었을 거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네. 어쨌든 그 2명도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이제 보도는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 첼리스트를 상대로 해서 제가 문자로 여러 차례 이제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그 첼리스트가 그 통화 내용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을 이런 말은 안 했다? 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자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지. 그건 제가 만약에 그게 진짜 그 한간에 추측하는 대로 그냥 남자친구한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냥 제가 남자친구한테 지어낸 얘기예요.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끝까지 제가 문자로 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왜 그 첼리스트에게 크로스 검증 안 해봤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검증해보셨네요. 마지막에 그 첼리스트가 그 사실을 자체를 부인을 하지 않았죠. 물론 그러니까 일단 연락해가지고 답을 받은 거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네. 나 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대답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저희가 문자를 보냈을 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막 1km 반경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확인해 주겠습니다. 내지는 네. 우리 대통령이랑 나랑 거기 갔었으면은 뭐 내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 하는 말이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은 통신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좀 끊어놓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데에서 혹은 끝나자마자 이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핸드폰 통화가 자유롭고 통신 두절이나 혹은 통신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교란시켜 놓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근처였을 텐데 네. 3시까지 놀았다면 네. 2시 59분에 전화 거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죠? 이 핸드폰 통화가?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 이 위중한 시국에 과연 새벽 3시까지 공식적인 경호 라인을 데리고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겠냐. 거꾸로 그걸 저는 반문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인 경호 라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흔적을 남기기 네. 위해 남길 네. 만한 네. 그런 조치를 안 취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호 라인을 가동을 해가면서 그 여성분이 얘기한 대로 새벽 3시까지 김영장 변호사들하고 어울려서 술판을 벌였다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석했던 첼리스트도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경호가 아니었던 것 같다. 되게 경비가 허술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서부터 공식적인 경호 라인이 끊어지고 최소한 이제 새벽 1시에 등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벽 1시에 그곳에 등장할 때는 저는 공식적인 경호 라인은 끊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성분이 전화를 40분이나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한 정도라면 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있는 데서 못 할 거잖아요,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좀 그렇죠. 분리된 상태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2시 59분 통화는 네. 자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그러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이나 뭐 누가 와서 통신을 두절시키고 네, 교란시켰다 하더라도 네.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데 뭐 집에 가는 길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네. 꼭 그리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날 통화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 여성의 무슨 경호 뭐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치 않으신 분일 텐데 뭐라고 그렇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걸 못하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화를 걸었던 것은 네.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자유롭게 돼서 집에 가기 직전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편하게 했다는 거는 이제 그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그러니까 하면서 집에 가면서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집에 가면서 했다고 그러던가요? 집에 가면서요. 그걸 들으셨어요? 예. 아니 그 통화 녹취 파일 자체에 나와요. 나와요. 그런 그래서 내용이? 거기서 출발해서 쭉 가면서 이제 거의 집에 다 왔어. 이제 이제 집에 다 들어-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뭐 통신을 좀 교란시키고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일이 네. 진행된 거군요. 네, 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슈퍼챗을 갑자기 막 많이 쏴주셨습니다. 저희 슈퍼챗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푸른둥이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이 묻혀지지 않고 꼭 심판 받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강진구 기자님 촛불이 횃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김원무님 너라서 고마워. 나머지 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화하느라고 이걸 확인 안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좀 자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지금 장소를 왜 특정을 못 하시죠? 장소를 저는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실 언론기관 일단 일차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희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합리적인 충분한 의심을? 취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언론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의혹을 기초로 해서 사실 이제 수사기관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저희가 최소한 수사 착수 또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특정은 저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7월 19일, 21일 새벽 3시 시간을 정확히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 시간, 그다음에 대략적인 장소. 그렇죠. 청담동. 청담동 그 갤러리아 그 백화점 부근에 근처에 있는 있는. 청담동.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7월 19일, 20일 그 시각에 새벽 시간이잖아요. 없었다는. 청담동에 네. 없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저는 장소가 특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한 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에서 공소장에도 보게 되면 뭐 강남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나 뭐를 주고 받는 등 뭐 이런 장소 표현 많이 불상이 많이 쓰잖아요. 나와요. 장소 그렇잖아요. 불상. 예. 그런데 왜 유독 수사기관도 아닌 언론기관에 청담동 근처의 카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격을 비난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물론 그 장소는 계속해서 특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예. 자, 이 여성분이 또 김앤장 변호사를 콕 찍어서 김앤장 애들이 이렇게 막 30명 모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네. 야, 김앤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여 원래. 네, 네. 첫 번째 그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얘네들이 김앤장 사람들인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네, 네. 법조인도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 참석하기 전서부터 김앤장 변호사하고 그 이 첼리스트 그다음에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이 같이 자리에 있었어요. 1차로 1차로 예, 소고기 집에서 만나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바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상당수 사람들이 뭐 3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대강 추천한 대가 거죠. 추천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현장 변호사라고 한 거는 아마 30명이 다 김현장 변호사일 수도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세창 총재가 그 이분한테 몇 분 좀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김현장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나도 뭐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출신입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했다고 하고 명함도 교환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 입장에서 뭐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명함을 교환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날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김현장 변호사라고 하고 명함을 보니까 김현장 변호사고 하니까 아 이분들이 다 김현장 변호사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네. 이게 포인트인데요. 네. 명함을 받았어요. 뭐 네. 30명 건 다 안 받아도 몇명 건 받았어요. 네. 그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명함을 받았다는 거는 빼박인데 네. 그날 그 시각에 네. 그 김현장 변호사들이 어쨌든 왔었다는 거를 네. 물증이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 명함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명함은 아마도 뭐 이분이 그 똑히 이제 그 김현장 변호사가 이분한테 주면서 우리도 그 행사에 좀 필요할 때 좀 부르겠다습니다 하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그 반인이 받은 명함은 저는 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시간이 지났어도. 예, 네. 높다고 봅니다. 자, 유리 수리님. 와, 관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 또, 조아혜님, 토마토 더 탐사,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면서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김현장 변호사들이 왔었어. 태극 배지를 달아줬어. 네, 네. 사실 태극 배지 단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되게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배지 달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변호사 배지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달요. 저도 받아갖고 15년, 17년, 뭐 18년 될 때가 한 번도 안 달았어요. 네네. 근데 왜 여기서 이 타임에 갑자기 태극기 배지를 달죠, 서로? 그러니까 그 태극기 배지 달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매치시켜 보게 되면 그날 자리는 대통령, 법무장관, 그다음에 대형 노펌에 있는 변호사들, 그다음에 뭐 국힘당 출신으로 보이는 그 인수위의 미래전략분과위원들 그렇죠. 몇몇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뭐 세레모니로 사실은 뭐 태극기 배지를 서로 나눠 달아주면서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기 배지 달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만약에 뭐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지원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거는 다 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태극기 배지 달아줬다라고 하는 거는 감히 상상하기는 못했을 것 좀 같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네, 네. 굳이 그런 말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빼박이다. 게다가 저는 또 하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수위 미래전략 뭐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분이 사실 그런 말을 갑자기 거기서 끊을 일이 없잖아요. 끊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살을 붙이고 싶게 되면은 계속 살을 붙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이세창 총재하고 굉장히 가깝게 늘 움직이던 세트로 움직이던 윤상현 의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날 나왔다는 윤상현 건데? 의원은 안 나왔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안 윤상현 의원은 오늘 없었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없었어.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딴 때는 있었다는 얘기인가? 늘 저기 남자친구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윤상현 의원, 이세창 총재 바늘과실처럼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이세창 총재와 네, 아하. 윤상현 의원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만약에 그 남자친구한테 이 사람이 상황을 뭔가 만들어내서 상황을 둘러댄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세창 총재 옆에 윤상현 의원도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한테는 훨씬 더 그걸 진짜로 믿게 할 수 그렇죠. 쉬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계속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빼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없었어. 사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있었냐 없었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이라면. 네. 근데 어쨌든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빼려면.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또 하필이면 통화 녹음 뭐 이렇게 비밀 통신 비밀 관련해서 통화 녹음 일방적으로 해서 하는 건 불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 안으로 냈는데 하필이면 요분이 이 통화 녹음한 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제보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오빠라는 분이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녹음을 제출하면 어떡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그 전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조심하려고 일부러 그런 법안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거겠지만 자 중요한 건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뭐 근데 물어보니까 또 친오빠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오빠라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오마이뉴스가 통화를 해서 이 여성분은 맞다 그 첼리스트가 맞다 그리고 그런 전화 통화한 거는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이후에 뭐 연락이 왔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나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첼리스트하고 가지고 있는 남자분은 이제 친오빠는 분명히 아니고 뭔가 보호자 되시는 분 같긴 한데 보호자. 지금 이 첼리스트가 이제 그 통화 녹취 파일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본인은 전혀 이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자기가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화가 나 있다. 화가 나거나 이제 원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첼리스트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남자 친구에 대해서 조금 원망과 안 좋게? 불만을 안 좋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 남자 친구가 그런 통화 녹취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통화에 나오는 그 사실들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함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게 허위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 허위인지 아닌지 말 안 하고 대신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예. 예.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여성분이 네.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네.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하고 네. 원래 처음에 알았고 네. 그 총재 권한대행이 이 여성분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곳에 소개를 많이 시켜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거기까지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유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보. 네, 이세창의 특보. 이세창의 특보기도 하지만 사실 윤상현 의원의 특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특보예요? 네, 그럼 윤상현. 정말 관계가 있네요. 빼박이네요. 두 사이에는 그렇죠. 나는 두 분이 뭐 서로 관계를 지금 서로 친분이 있는 걸 이제 부인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특보가 항상 이제 여러 연주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돈을 이제 입금시켜 줬다고 해요.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행사 직전에. 가기 직전에 예를 들면 네. 20일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있을 때 사전에 입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입금한 내역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많이 나오죠. 예, 그 남자친구가 직접 자기 통장 계좌는 아닙니다만은 그 헤어지기 전까지도 뭔가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요. 본인이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당장 그걸 들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승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그 연주가 끝나거나 하고 그 전에 돈이 입금된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금액도 정확해요. 2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차례 입금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네, 그런 게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이세창 총재의 주선으로 이분이 여러 행사, 국힘당 관련된 행사에 가서 연주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유승관 특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네. 문제의 술자리가 있기 전에도,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수사기관에 좀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간단히 조사만 하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네. 태극기 배지 서로 달아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새벽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전작이 있는 것처럼 술을 하고 네.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한 장관 자기는 술 안 마시고 그런 자리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술을 한 잔 하고 온 것 같이 보일 정도이고 네. 그 새벽에 거길 일부러 찾아간 거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가서 으쌰으쌰 했다면 네. 되게 친했나 봐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보이죠. 아.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술자리가 좀 여러 차례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유사한 술자리를 계속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게 저희가- 그렇다면 더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몇 차례 이제 공식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걸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또 오해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야, 되게 특이한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하고가 네. 또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네. 함부로 못하는 사이다. 이 원창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나라당 네, 비례대표 의원 비례대표 하시죠. 의원이 동생이 있더라. 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만드는데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큰 네, 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네. 정작 이세창 씨는 나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난 네, 네. 한동훈도 모른다. 이런 얘기 네. 했단 말이죠.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숨은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세창 총재를 이제 잘 아는 그 기자가
그 경인일보에 있는 그 기자가 그 인터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사실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이 질의가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세창 총재를 인터뷰했었던 기자도 그 경인일보 그 기자인데 그래요. 이 기자분이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인터뷰의 그 제목이 그렇게 네. 이세창 총재가 숨은 1등 공신이다 당선에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게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하고 통화 녹취 파일 들어보면 이미 6월달에 그 윤상현 의원을 당 대표로 미는 모임이 있었고 한 40여 명 정도 네. 그 모임 그 자리에 이세창 총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이 차기 당대표를 유력하고 이거 사람들까지 많이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계속 그 모임에 있다 보니까 실세는 윤상현 의원이 아니고 이세창 총재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6월 달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차기 당대표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 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걸 이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고 보통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윤상현은 이미 친박 깨고 그때까지 말도 안 나왔었어요. 전혀 말도 안 나왔었죠. 자, 이세창 총재랑 지금 말씀 들어보면 윤상현 의원이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면서 갑자기 시내간으로 이제 이 네. 윤상현 의원이 부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신빙성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인데 요 것과 관련된 영상이 이제 일단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바로 이번 방송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네.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왜 그 저 대통령 하고 한동훈 장관 왔을 때 저 반주해줬죠. 아, 그래서 예. 잘 안 되는데. 예? 연락 잘 안 돼요. 그 뒤로? 네. 어. 아니 그래서 그런 무대가 있으면은 씨가 그런 걸 잘 해서 뭐 대중가요도 맞춰서 잘 하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래서 한번 좀 혹시 연락되면 내가 연락 드릴게. 그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네. 못 오는 게 없죠, 다. 예? 못 하는 것이 없지. 그 뭐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면서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첼로로 동백아가씨를 하냐, 연주하냐,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내가 말도 안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대화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네네. 못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일렉이라고 해서 전자 그치, 첼로로 일렉, 네. 그리고 대통령도 좋아했다. 대통령도 좋아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사실 그 여성분의 통화에서도 나온 얘기였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취재력이에요, 취재력. 네. 이세창 씨의 육성 녹음 네. 파일을 사실은 이제 공개를 김의겸 의원이 하게 된 게 네. 더 탐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런 통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술자리를 주선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이죠. 참 저희가 볼 때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을 상대로 해서는 뭐 저희가 그 반드시 취재를 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꼭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이분이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과거에 정치부 그 기자 시절에 알았던 이제 김경재 네. 그 자유총연맹 전 총재를 통해서 이제 연락처를 받았는데 김기현 총재가 이제 굉장히 그 이세창 그 사람한테 호의적인 그 이 취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제가 전화 걸기 전에 이미 또 이세창 이분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아는 기자가 전화를 갈 건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세창 이분은 아마 저를 굉장히 좀 호의적인 그래서 좀 굉장히 따뜻한 뭔가 한마디 그 얘기하면 자기 편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 법무장관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다면서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걸 쉽고 편하게 그래서 늘 저하고 통화해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김경재 총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내가 김경재 총재 소개로 내가 전화한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차례 통화한 게 아니고 이분하고는 제가 여러 번, 2차례 통화를 했어요. 2번. 네, 그리고 첫 번째 통화 때보다 두 번째 통화 때는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첫 번째 통화는 그 술자리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한 거고 네. 두 번째 통화 때는
그 첼리스트가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대통령도 잘했다고 얘기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저희가 잘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세창 씨는 이제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엄청 화를 내면서 네. 이 사람들 다 짝짓기 하고 이렇다. 네, 예. 근데 그 심지어는 뭐 자기 음성이 아니다 이런 거 같은 얘기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뭐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이분하고 통화를 그렇게 길게 못했어요. 편집을 하려도 편집할 분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내니까 첫 번째가 하면 2분 정도 했었고 두 번째 통화를 한 1분 30초 정도 했거든요. 그 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풀로. 네, 편집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는 이세창 씨가 뭐 편집이다 하는 거는 이게 공개되니까 저희가 곤란해서 한 말 같고 네. 내용을 들어보면 네. 첼리스트가 한 말이 다 맞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을 지금은 고소하고 심지어는 이제 첼리스트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첼리스트를 이제 모른대요, 아예? 네, 아예 이제 지금은 모른다고 해요. 와, 그리고 막 지금 강진구 기자랑 다 고소한다고 막 그러던데. 네,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서도 뭐 제가 전화 걸면 저하고 통화는 또 통화가 돼요?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글쎄요. 뭐 어제도 사실은 뭐 제가 가서 좀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했고요. 그 지금 만약에 글쎄요. 내가 그 없던 사실로 저렇게 그 편집까지 해가면서 네. 저렇게 본인을 그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면 거의 원수 같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저한테 호의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저를 뭔가 이렇게 본인하고 이렇게 좀 회유를 하려고 하는. 그래요. 예. 지금 또 얘기된 게 하나가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에게 국감장에서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일이 이제 생겨났더니 네.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 네, 이제 네. 더탐사랑 협업했다 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협업 이게 뭐야? 둘이서 짰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한 장관 측에서 특히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네. 짰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국감 보통 과정에서 저도 한 28년 기자를 합니다만은 그 국감이 있으면 어쨌든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과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실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취재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내주고 그리고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도 조금 해주고 네,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그냥 응당 그냥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무슨 뭐 대단히 뭔가 부적절한 그 관행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한동훈 장관도 뻔히 알면서 그럴 텐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그 국감에서 이제 질의를 했던 건 이 제보자 그 남자친구 첼리스트 남자친구 이제 그분 자체가 저한테 처음 이제 제보를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더 탐사에서 보도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 국감장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제 제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이제 제보가 갔던 것이고요. 그럼 이 남자친구란 제보자가 직접 네. 김의겸 의원에게 김의겸 의원에서 거군요? 자료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 쪽에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추가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했던 사실을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예. 그리고 이세창 총재는 워낙 또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세창 총재하고 이제 통화했던 내용들을 이제 김의겸 들려주고? 의원한테 이제 보내줬던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이 과연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치 이걸 범죄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언론사 기자나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이나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참. 제가 사실 더 탐사 방송을 봤어요. 네. 3일 연속 계속 이제 방송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방송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자님이 네. 한 장관이 자기 장관직 걸 테니까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겠냐라고 이제 막 하는 네. 그 장면 네. 관련해서 네.
우리를 거세요. 우리 목숨 다 걸었으니까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 네. 나와요. 네네. 그 얘기는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 증거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 있다. 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이고, 저는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기자로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이건 그 어떤 말로라도 저희를 저는 형사적으로 처벌은 물론이고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이건 기자면 응당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나는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을 표방한 거다.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면요 직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잘리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건 직을 걸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도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건 형사적인 처벌에 따르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자꾸 다루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런다면은 대통령하고 네. 법무부 장관이 네. 한 법률 회사하고 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네. 이해관계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거취와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추가 증거가 있어요. 아까 2명 더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그 추가적인 증거 아직까지 저희가 취재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녹취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등장인물들도 좀 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극우 언론들이 이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장소를 거의 저는 특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90% 정도는 네, 특정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업소를 못 집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업소를 저희가 지금 이제 다각도로 접근해 가고 있고 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강진구 기자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 나오는 거, 특히 세간에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조목조목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 이게 또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진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추가적인 내용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모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